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어제 급등했던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는 또 매수에 대한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다면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요. 2차 전지주가 급등에 대한 상승폭을 한참 또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의 큰 폭의 하락세가 보여졌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매물을 빼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금이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하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좀 유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받칠 만한 좀 큰 반등폭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슈 관련한 종목들은 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국내의 빈대 확산 이슈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퇴치제 관련한 종목들, 살충제 관련한 기업들이 또 부각을 받았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오늘장에서 부각받은 종목들이 좀 많지 않아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에서 이번 주 대응 전략들 함께 좀 챙겨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1월장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이분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하는데요. 윤섬일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 그리고 코스피는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오늘 장 초반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장을 이제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막상 시작해 보니까 보통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2차 전지주들 그런 종목들을 또 추격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시면은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까지도 이제 어제의 상승분을 그냥 그대로 반납해버리는 흐름들도 많이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뜨거운 물도 줬다가 또 차가운 물,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계속해서 오가는 이런 흐름의 시장인데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엇박자 나지 않게 잘 매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3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8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제가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일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11조 4천억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11조 또 4천억 똑같이 양시장 모두 비슷한 거래대금을 뿜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또 코스닥, 코스피 둘 다 10조대를 회복을 해주면서 또 유동성이 크게 들어온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월 달장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돈 벌 준비가 조금 안 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은 새로운 재료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좀 폭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지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간들 770에서 745포인트대를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뭐 공매도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많이 두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주말 시황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달러 인덱스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신흥국 시장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매도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이슈가 더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반등에 있어서 더 탄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어떤 재료였다라고 봤을 때 실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라갈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K증권사에서 가장 큰 실전 투자 대회가 열린다라고 했었죠. 그런 게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11월 달 장에는 상당히 좀 잘 풀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9월 뭐 8월 달 시장만큼의 거래 대금이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어떤 새로운 세핑 재료가 없어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거기서 이제 조금 뭐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쉽게 주지 않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만약에 부각이 받는다 큰 테마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또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에는 오늘 경농, 경남제약, 인바이오 이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네, 빈대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죠. 네, 지하철에도 못 앉겠다. 네, 전국적으로 이 빈대 공포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시장 가이드 내가 함께 받아보고 싶다 혹은 장중의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사무엘 해설위원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자그마한 링크가 뜨면 링크 터치 7777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다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 전, 중, 후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더욱더 자세한 케어, 대응 전략까지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께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됐었던 포인트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전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수익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 사무엘 해설위원님 하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당연히 떠올리실 텐데요. 각각 39.13% 그리고 31.26% 수익률 크게 챙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 IPO 최대어로 또 꼽혔던 종목이기도 한데 15.85% 역시나 두 자릿수 달려갑니다. 자, 11월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의료 AI 루닛으로도 7% 넘게 가져가네요. 네, 요새 핫한 종목은 거의 다 잘 잡아주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일단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두산 로보틱스 순으로 이제 꼽았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굉장히 멋지게 전일에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안 준 종목이 10월 달에 에코프로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제시해드린 순저가를 좀 이탈한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버텼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버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전일에 또 상한가를 또 1등주로 갔었죠. 네, 그러면서 또 30% 넘게 또 급등을 해주는 모습. 근데 왜 버틸만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또 리뷰를 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11월 2일 날,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네, 바로 또 급등을 해줘가지고 15.85% 정도 가량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공매도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걸 알면서 이제 공략을 한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서 잡았냐면은 달러가 하방 베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수는 상방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네, 시가총액 1, 2위인 에코프로 그룹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이 양봉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가 저점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양봉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러면서 이 빨간 선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 BM의 24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에코프로 BM을 거래했던 사람들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구간에 있어서 종가상 21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바닥일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거래로 진입해 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또 상한가를 갔었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이런 241선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여기 이 구간이 이제 갭이 좀 크게 발생을 하면서 이 3월 3일이었나요? 6일이었나요? 이 구간 보이시나요? 여기 이 구간에서 갭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 갭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조금 의미를 두고 있구나. 의미를 두고 뭔가 좀 강한 매수세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상한가를 굉장히 또 멋지게 가는 모습이고 또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면은 뭐 좀 지지를 좀 잘 받아주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공략을 했었냐면은 이날 공략을 했어요. 이날이죠. 네, 이날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거래일 정도 가량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참고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은 241선 이탈하고 회복해주는 흐름이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41선 위에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241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래도 뭐 만약에 조금 뭐 마이너스 한 59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한 10%가 넘는 하락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손절하고 나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오면은 그래도 조금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차트를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 좀 트레이딩 뷰로 틀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에코프로의 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밑단 여기 20년도 3월달 그리고 22년도 6월달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죠. 네,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떻게 보면 트렌드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람보르기니 기법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 상단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구간이 예전에는 이제 지지받고 올라갔던 구간으로 이제 활용을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승하고 눌렸다가 지지받고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가격대예요. 그런 구간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을 조금 기다려봤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바로 또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또 멋진 종목이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로 다시 넘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지켜봐야 돼요. 네, 이 종목
왜 지켜봐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저는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굉장히 많은 이 종목을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만 이제 분홍색 화살표가 들어와 있죠. 이 분홍색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면은 그냥 나오는 화살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살표가 한 번도 없죠. 분홍색 화살표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는 지금 여태껏 한 번도 상한가를 간 적이 없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매 대상이나 트레이딩 대상으로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좀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냥 투자 포인트는 단순해요. 여기 이제 박스권으로 봤다. 부족 받고 여기에서 이제 음봉으로 내리 꽂았는데 여기서 다음날 바로 양봉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이다 이런 관점이었죠. 그리고 현재는 뭐 조금 저항을 받는 것 같은데 5만 원 라운드 피겨를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여기 이런 종가상 매물대들도 조금 있긴 한데 조금 지금 순환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지수가 반등하기 전에 먼저 갔던 게 뭐였었죠? 의료 AI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AI 쪽이 먼저 가고 나서 그다음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2차 전지 쪽에서 또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강한 흐름은 아니었지만 반도체 쪽도 있었고, 그러면은 뭐 내일 시장에서는 뭐 기계 쪽, 로봇 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뭐 바이오 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다 요즘에 핫한 종목들이었죠. 그런 종목들을 또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이 함께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이죠. 에코프로 BM부터 에코프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런 종목을 나도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함께 잡아보고 싶다. 장중에 실시간 대응하시는 것을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원활하게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 박스에 가져다 대신 뒤에 링크 타고 7777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링크를 통해서 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종목들로 또 수익도 안겨주시고 하셨지만 기법으로도 또 상당히 인기가 많으신데 땡 잡는 매매 기법, 또 USB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기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사실 뭐 매매에 대해서 거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뭐 거리낌도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준이나 아니면은 원칙이 확고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랑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가장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공략을 하자. 그러니까 365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수익이면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상황이지만 항상 들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 뜻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거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이 주식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땡 잡는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시장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장세가 바뀌면은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또 재료가 이런 재료들이 또 먹어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의외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마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고 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어떤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대형주나 수급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좀 예전에는 지난달만 해도 어떤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뭐 해지주라든지 그런 종목들 위주였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제가 또 다른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수급주들, 대형주들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실적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가 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이제 수급으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이제 어떤 근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료가 어떤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재료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먹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인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환호를 해요. 그 뜻은 굉장히 시장에서는 뭔가 좀 먹어주는 재료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수급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돈의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거래대금도 중요하지만 또 분봉거래대금 그다음에 스마트머니를 추적을 할 줄 아셔야 된다. 결국에 이 스마트머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 1%의 스마트머니들이 이 주식시장의 70에서 80%의 돈을 다 가져갑니다. 항상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외국인 주체의 수급, 뭐 기관이 주체가 되는 수급주 그런 걸 추적할 게 아니라 이 1%가 어떤 종목을 보는가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실제 돈을 벌기가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1%의 스마트머니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어떤 흐름에 있어서 주목하는지를 더 많이 추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차트인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진입하는 타점이 별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까지 여러분들이 맞춰서 내가 바로 진입했을 때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거는 에코프로의 매매 일지인데요. 사실 저는 올해에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빨간 화살표는 제가 공략했던 구간들 그리고 뭐 파란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팼던 구간들 거의 제가 뭐 공략을 안 했던 시점이 없죠. 거의 이 종목에 살고 이 종목에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왜 이 종목을 이제 뭐 최근에도 거래를 했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올라가는 종목은 더 많이 간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종목이긴 한데 그만큼 좀 멋지게 거래 기회를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 초입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루하루 매매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니,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왜 너는 하루하루 매일 사고 팔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특성상, 제 전문가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사실 이렇게 매매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팔고를 안 하면은 어떤 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매매 감이 좀 안 좋아져요. 저는 매매 감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 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 추세 추종 매매에 있어서 어떤 근본이 되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봉해서 저희가 할 건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아침마다 자, 이런 종목, 이런 섹터, 이런 섹터, 이런 섹터 그리고 그 섹터들 안에 있는 어떤 뉴스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장이 끝나고 나서는 주도주 랭킹 서비스를 드리고 있죠. 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장이 끝날 때마다 오늘은 이 종목이 1등이네요. 네,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2등이고요. 뭐 3등이 퓨처엠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결국 이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쓰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좀 확률이 많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8선 위에 형성 시에 저는 매수 전략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8선 같은 경우에는 38.2인데 피보나치 레벨이 38.2.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주도주 매매만 한 몇천 번에서 거의 10,000번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아니면은 뭐 2차 VI까지 가는 종목들만 이제 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종목들만 보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통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38.2를 훼손을 안 하면은 굉장히 좀 잘 가더라. 이런 통계치를 내가지고 이 38선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추세지표 YSL 밴드 같은 경우에 우상향하는 흐름, 그리고 3분봉에서 최소 45억 이상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인데, YSL 밴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지표예요. 추세라는 거는 결국에 우상향 추세냐, 우하향 추세냐. 우상향 추세는 뭡니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갔을 때 우리는 우상향 추세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상향 추세일 때만 거래를 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드렸고,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워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상향 추세일 때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가 만약에 이게 우하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방향선, 이 YSL 밴드랑 이 38선 위에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확 터지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3박자 거기다가 마지막 타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진입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 당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우리가 매매를 들어갔었죠. 네, 보시면은 38선 위, 그다음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은 어마무시하게 터지는 흐름에 있어서 이날 10월 30일 날은 상한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380땡 검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검색기에 끈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상승 장악형 깨들이 뜨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이 뭐 여기서는 18만 1,000원인데 이후에 18만 8,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8선, 38 이런 광땡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래를 해보실 수 있고, 그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제가 답답한 게, 모든 종목들을 그냥 가지고만 있잖아요. 거기서 매매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그 종목이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이지만, 그 종목이 안 올라가면은 거의 그러면 항상 뭐 몇 달, 몇 년 이렇게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패가 왔을 때만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하루에 뭐 30%, 20%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떤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USB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제가 여러분들 그 입장하시면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입장하셔서 이 교육 꼭 받아보시고 저와 함께 또 이런 멋진 종목들이 있으면 같이 거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종목을 짧게 가져가는 단기 트레이딩 기법이 좀 잘 맞는다, 단기 공략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아래에 QR코드로 열려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안에서 1%의 스마트 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매매의 감을 또 가까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 바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해설위원님,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1조에서 2조 정도가량 터지는 모습이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섹터들을 당연히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공매도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수급적인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급적인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이 일부 종목에 이제 쏠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전일 하루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재료로 인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서 간 게 아니라 또 공매도 어떤 테마에 지금 편입이 되면서 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더 파급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이게 공매도가 금지가 될 줄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뭐 손절을 좀 짧게 할지언정 계속해서 찔러보는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거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또 분명히 또 기술적인 반등 위치가 되었든 아니면은 추세가 잘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은 또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종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 라인을 또 지켜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에 물론 매물대들이 있겠지만 이 구간들에 있어서 어떻게 또 매물을 희석을 시켜줄 것인가 이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일봉 차트만 보면 일봉 차트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주봉상 어떤 로그 눈금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차트만 보면은 나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봉까지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뭐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해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계속해서 거래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생각이거든요. 네, 같이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투자 올림픽에 나와가지고도 한 두세 차례가량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 수익도 굉장히 좀 크게 줬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번 달에 중순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까지 이전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료 가치로 봤을 때는 전 그렇게 크게는 안 봤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7,75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43억 원을 기록을 한 부분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더 놀러왔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964억 원,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00%가량 성장세를 기록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코 DX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장에서 가장 잘 버틴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반도체주들도 맞습니다. 네, 잘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도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포스코 DX를 조금 더 이제 점수를 쳐주는 거는 갈 타이밍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주들이 잘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갈 타이밍에는 계속해서 위에서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갈 자리에서 또 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또 포스코 DX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흐름에 있어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 번은 이제 뭐 기록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종가상에서는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지지 공방전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봉 차트에 있어서 이런 저점과 저점 연결하는 트렌드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트렌드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복사를 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구간, 이 상단 구간이 여기에요. 보시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이 고점과 연결했을 때 여기는 이제 저항을 받은 모습인데 최근에 뚫어낸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꼬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추세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는 우리가 조금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률상 상당히 좀 위로 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는 결국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달 내내 말씀드렸었잖아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람보르기니 상단선이기 때문에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은 빠지는지 이 구간을 종가상 빠지게 되면은 조금 차트가 망가지지만 실제 꼬리를 달고 올라오게 되고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차트다라고 월봉상 차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단기 매매라고 해서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분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큰 그림을 그려놓고 큰 그림은 어떤가? 큰 그림에서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고 차트적인 위치에서는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구나. 그거를 뭐 로그 눈금이든 선형 눈금이든 둘 다 봐가지고 위치는 괜찮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왜 이렇게 고점에서도 안 떨어지는가라고 생각을 좀 의문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람보르기니 상단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봉 차트에서는 이 플래그적인 부분들, 깃발 패턴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있어서 최근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는데 결국에는 갈 종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가면은 이게 또 차트가 또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갈 자리에서는 바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죠? 네, 수급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수급이 들어올 때 저와 함께 또 포스코 DX 같이 공략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 떠올릴 수 있는 게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가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또 포스코 DX까지 함께 공략하고 싶다. 공매도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들을 함께 좀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같은 주소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더욱더 자세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빈대 테마가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좀 늦게 봤어요. 뭐 경농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왜 간 거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약간 허점을 찔린 느낌? 약간 뭔가 창피한데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괜찮은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에 있어서 빈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지난주부터 네, 좀 활성화된 테마거든요. 뭐 뉴스에도 상당히 많이 뜨고 있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경남제약이라는 종목이 원래 현재 대장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같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원래 기업은 이제 레모나라는 어떤 브랜드를 이제 비타민 제품으로 유명한 이 의약품이라든지 원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전국에서 이제 빈대가 굉장히 크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행용품이라든지 숙박시설,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만 문제가 좀 크게 되었던 부분들이 현재 지금 서울시까지 확산이 되면서 서울의 절반이 빈대에 뚫렸다라는 보도와 함께 이제 빈대 퇴치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현재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충 기피제 모스펜스를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경남제약의 관계자가 모스펜스는 모기라든지 진드기 기피 효과가 뛰어나다라면서 현재 빈대 테마로서는 대장주에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는 이 빈대 확산 공포에 퇴치제 판매가 800%가량 껑충 뛰었다 이런 뉴스가 있죠. 약간 언제랑 좀 비슷하냐 하면은 코로나 테마랑 약간 비슷하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아니면 진단키트가 잘 팔리고 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테마의 강도, 그거에 있어서 아마 많이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경남제약을 보셨을 때 일봉상 어떻게 보면 좀 장기 하락 추세,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481선인데 2년 동안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 481선에서는 굉장히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소리죠. 네,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또 저항받고 빠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수급이라든지 이슈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 깊게 또 481선 안착 여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트레이딩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빈대 관련주인 경남제약 흐름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 또 경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동호그룹 계열의 농약 제조 그리고 판매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살균제라든지 살충제, 제초제 등을 보유하고 있고 조비라는 기업도 이 회사에서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지하철 이슈도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나왔던 이슈가 이제 쿠팡 프레시백에서 빈대가 출몰을 하면서 이 경계감이 크게 발생을 했다. 네, 쿠팡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쿠팡으로는 뭐 배달 주문도 많이 하고 있고 음식도 많이 이렇게 그런 식자재도 많이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경계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권장
주장하고 있는 이 빈대살충제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논문이 이미 10년 전에 공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대체 살충제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이 또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농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상한가를 닫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약세 속에서 이제 빈대 테마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났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부각을 받았던 이유는 증시가 약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뭐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력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가 좀 나빴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의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이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또 가는 종목은 또 없다 보니까 여기로 이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런 단기 박스권적인 부분들은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좀 상한가 이후의 매매라고 하죠. 전상 매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뭔가 좀 타점이 나오면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는 있는 종목,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면은 이 종목은 오늘 강한 상한가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때 이 테마가 제가 보기에는 메인급 테마, 그러니까 뭐 이런 2차 전지, 뭐 아니면 반도체 이런 메인급 테마가 되기는 굉장히 좀 힘들지만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빈대처럼 끈질기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잘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지금 뭔가 확실하게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메인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지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이런 종목들도 볼 줄 아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제 빈대 관련주들 뭐 경농이라든지 경남제약 네, 흐름 나오면은 같이 이제 거래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에 빈대가 확산됐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빈대 포비아가 정말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부각받았던 빈대 테마주들, 경남제약 그리고 경농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빈대 확산 관련주, 퇴치제 관련주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나도 이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활짝 열려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주소를 문자로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소 클릭하시고 역시나 7777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해설위원님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한미반도체고요.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한 2번 정도 가량 여러분들한테 공략 시점을 알려드렸었는데 또 지금 시점에서 또 보기에는 또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좀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오늘 오후장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하는 바람에 하나마이크론을 가져올 수는 없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마이크론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한미반도체도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엔비디아 관련 HBM3 메인 공급사로 SK하이닉스가 낙점이 되면서 또 거기 SK하이닉스의 또 벤더로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공지능 AI용 고성능 서버에 탑재되는 이제 HBM에 관심이 쏠리자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종목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즉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구조인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엔비디아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었고 또 챗 GPT가 작년에 등장을 하면서 이 AI 바람을 타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소페타시스라든지 반도체 주식들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풍견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들도 AI 칩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천명하고 나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한테도 또 기회가 만들어지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또 최근에 대변했던 게 뭐 한 4일 전에 한 10% 상승한 AMD라는 종목이 있죠. 네, AMD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또 메인 그 벤더이기 때문에 메인 회사이기 때문에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있지만 AMD도 또 굉장히 또 많은 공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HBM3E 관련주들을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아마 여기는 이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고 이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날. 네,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그냥 공략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나와서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여기를 돌파를 못하냐.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가 좀 짜증을 냈을 거예요. 아 왜 갈 자리에서 계속해서 못 가냐. 질질 끌기만 하고 약간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돌파가 된 흐름이죠. 여기서 바로 갈지 아니면 또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또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시점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하나 마이크론 차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차트도 상당히 좋고요. 보시면은 이런 박스권들을 지금 현재 벗겨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날보다는 지금 이날이 더 좋아요. 공략하기에는. 네, 이날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확인이 좀 덜 된 부분들 하지만 여기는 좀 확인이 확실히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죠. 월봉을 보시면 되는데 월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거 몇 년간의 박스권입니까 이게 2007년도 뭐 아니면은 2000년도 이전에 있는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뚫어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반도체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뭐 이날 안 간다라고 해서 관심 없어 이러면서 접어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 종목 안에 여러분들이 넣어놓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애간장을 태우는 건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뭐 월봉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종목 약간 월봉상 람보르기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약간 보시면 차트가 포스코 DX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언제 가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는 뭐 언제든지 뭐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이렇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공략하는 타이밍을 재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한미 반도체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같이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에서 한 6만 1,000원 정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뭐 짧게는 7만 원이고 만약에 추세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뭐 10만 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 원 좀 짧게 잡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찔러보고 안 되면은 좀 후퇴했다가 또 자리 나오면 또 다시 공략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만 1,000원, 그리고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9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QR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한미 반도체 공략할 수 있는 더 자세한 방안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대응하시느라 투자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